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오늘부터는 2장입니다. 그동안 1장에서는 총회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실 총회는 80% 이상 준비와 20% 미만의 실행입니다. 따라서 총회 준비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죠. 그런데 조합이 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물론 소규모 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비조합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추진위원회 과정을 경유해야 되죠. 도시민주공 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 개발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 제도가 없었죠. 그러면 왜 도시민주공 환경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추진위원회 제도 없이 조합으로 막바로 줄다름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한 단지에 자칭하여 조합이라고 이름을 하는 단체가 많게는 5, 6개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서를 받고 편가르기를 하다 보니 조합 설립 과정이 너무 지루하게 끌려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10년 이상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다고 소문만 났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조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편이 갈려져 있었던 조합원 상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 소송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피해를 받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아닌 곳에서는 조합 설립이 안 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추진위원회는 목적이 있죠. 목적은 조합 설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추진위원회는 토지동 소유자의 10분의 1이 참여를 하여야 되고, 이것은 추진위원으로서 회의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추진위원회에서만 조합을 설립하는데, 또 이 반대로 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소멸하는 단체죠. 또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이 되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추진위원회처럼 활동을 하게 되면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에 정한 벌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이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갈등을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과정을 또 살펴보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진행되는 과정만 간단히 개관을 해보면,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승인을 받죠. 그 뒤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립총회가 되고 조합이 승인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창립총회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죠. 먼저 승인이 되고 나면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조합 설립하기 전 동의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동의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1차 추진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 선정에 대한 절차를 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해야 될 업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동의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설계 면적, 계략적인 사업비, 그리고 이 부담을 해야 될 사람, 다음에 최종적인 분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감정평가 업체는 이 동의서를 만드는 것 과정에서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숫자를 계략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뽑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절차 이행을 해서, 이 절차 이행은 정비사업 업무 관련된 업체 선정 절차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를 하고 제안서를 다 받아놓게 되면은 2차 추진위원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차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선정 당사자를 정해서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이렇게 되면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업체 선정을 하고 업체의 계약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제3차 추진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업체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선정된 업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사무소, 감정평가사가 협력을 해서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의서 작성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 징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동의서 징구는 대통령령에는 75% 이상 동의서가 거둬지면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75% 이상 거둬지게 되면 제4차 추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바로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을 하는 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게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5번째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총회를 개최하기 전,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죠. 이런 순서로 보면 보통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최소 5번의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창립총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만일의 경우에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길어져서 2년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돼요. 연임을 하든 새로 뽑든. 그러기 위해서 총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해임 발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총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추진위원회는 가장 짧은 기간에 창립총회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요령으로 해야 쉽고 빠르게 창립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차근차근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